국가 중심 세계지도 관련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국가 중심 세계지도의 관점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을 2025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국가주의에 대한 이야기. 국가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국가가 세계의 중심이 돼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활동을 국가주의라고도 볼 수 있고, 기존의 세계 지도 관점인 메르카토르 도법에서의 관점이 아니고, 한 나라를 세계의 중심으로 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그 나라의 역량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 어,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이런 것을 보는 상대적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트럼프 정부가 2025년 관세 정책을 시행을 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우선 협상 대상국, 다시 말해서 당사자 국가들은 기존의 미국과의 그 무역 거래에서 많은 이점을 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물건을 미국에서는 물건을 싸게 수입을 할 수 있으면은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거고 미국이 훨씬 더 풍요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관세를 만약에 부과한다 그러면 물건을 싸게 수입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비싸게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 거고 미국은 풍요롭게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미국의 그 수익은 국가의 수익은 높아진다. 뭐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다. 뭐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관세를 부과했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뭐 많은 세계의 나라들이 우리는 미국하고 거래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할 나라들은 많지는 않다. 너무 지나치게 관세를 부과받은 뭐 인도 같은 나라들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뭐 이런 어떤 그 더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어쨌든 그거는 상대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와 수많은 세계의 나라들은 서로 국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뭐 넌 나쁘고 나는 옳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외교 관계 자체는 한 나라가 관세를 부과하면 다른 나라도 맞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서로 이제 쉽게 말하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미국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2025년에 쓰면 국가 중심 세계 지도 또는 국가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또 다른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모든 다른 나라의 국제 관계는 조금 변화가 있겠죠. 관세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관계는 유지가 된다. 근데 미국이 쏘아 올린 공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는 분명히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 경제 질서에. 그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가 간 다자주의 형태의 거래 관계나 외교 관계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누렸던 아니면은 유지했던 이 수출입 관련한 수익이 이게 미국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이 관세 부과가 10년, 20년 계속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국도 내수 시장을 위해서 공장을 뭐 마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미국 내 공장을 뭐 이제 더 구축을 할 거고 생산 인력이 없다 그러면은 뭐 이민 정책을 써가지고라도 생산 인력을 유능한 생산 인력을 끌어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의 그 무역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각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나라와 더 적극적으로 교역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서로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국제 무역 관계가 뭐 WTO나 우루과이 라운드에 기초한 WTO나 이런 아, 세계 무역이 하나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다가 미국이 갑자기 관세를 툭 튀어나오면서 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파워가 있으니까 이제 가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현 시장을 따라가되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는, 그 동력을 어디에서 얻느냐? 다자주의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 기존에도 있었던 거지만, 그 기존에 있었던 다자주의가 강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아펙 하면은, 어,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와 태평양 관련 그 국가들이 이제 한 모임인데 거기에 미국도 들어갔죠. 아펙도. 어쨌든지 간에 그 아펙이란 것도 강화가 될 테고 그다음에 이제 브릭스도 이제 강화가 될 테고 그다음에 아세안 같은 나라도 강화가 될 테고 아프리카 마찬가지로 강화가 될 테고 EU도 뭐 역시 뭐 EU는 뭐 거의 한 나라나 마찬가지 같은 경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동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 국가 간의 그 교류 활동이, 쉽게 말하면 그 경제적인 어떤 제재나 어떤 서로 무역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아닌 다음에는 점진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어, 이 관세의 난관을, 예를 들어서 미국이 관세를 딱 부과를 해서 그게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간다고 하면 미국을 뭐 관세를 돌릴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면 계속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 수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더 이제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딜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지만 그게 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부가 아니다. 세계 경제의 축에 미국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전부가 아니면은 미국 역시도 사실은 그 정책을 쓰면서 세계 경제의 하나로서의 축에서 뭐 탑 원을 찍고는 있지만 이제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확률이 높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미국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제 기존에도 거래를 해 오긴 하겠지만 뭔가 그 다자주의, 새로운 거래, 수입 수출 관련 거래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그, 이익이 되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다라는. 뭐 예를 들어서 심하면 무역 거래 자체가 이제 무관세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지만은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옛날 방식의 물물 교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물물 교환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게 많으니까 나는 많은 걸 너한테 주고 너는 그게 많으니까 그 물건을 나한테 주고 이런 방식이 이제 물물 교환 방식인데 이러한 정책이 서로 긴밀하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상당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뭐, 무역 교육 자체가 교육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너네 나라가 필요한 게 뭐냐? 우리나라가 이런 게 필요한데 너는 우리한테 이걸 주고 나는 너한테 이렇게 줄게. 이런 식의 어떤 그 다자 교류가 더 증가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더 큰 이득을 볼 수가 있고 더 위축된 경제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보관세에서 이미 그걸 해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자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그 플렉서블하게 그냥 유연하게 이 과정을 대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니까 야, 우리도 다른 나라한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나라가 안 나온다라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게 미국 같이 하는 나라가 미국에게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니까 우리나라도 관세를 지금부터 부과할 거야. 다른 나라도 다 관세 내. 이런 식의 미국의 관세 정책을 따르는 나라가 세계 지금 현재 어떤 나라도 거의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 관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보호적인 측면, 보호무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각 국가가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유 관세를 물리는 게 맞지만 그 외에는 보편적으로 더 쉽게 말하면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수입과 수출을 증진시키고 인적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더 그 장벽을 낮추고 오히려 지원까지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책에 맞서서 과연 미국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왜냐하면, 그, 좋은 거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하고의 기술 격차를 줄여가면서, 거래가 된다 그러면, 미국의 어떤 관세 정책과 일부에서는, 미국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거는 관세를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는 따라가겠지만, 오히려, 미국이라는 어떤 무역 시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다른 시장이 역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미국. 세계 시장이, 미국 시장은 정체돼 있는데, 되겠죠.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시장이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으로 가던 물건들이 어쨌든 소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서로 간에 어떤 그 도움을 준다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더 그런 정책을 각 국가별로 많이 펼 확률이 높은 거죠. 미국이 아무리 규제를 한다 한들 그 규제의 적용을 받아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피할 수 있는 건 피하겠지만 규제 적용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호적인 국가나 저기 뭐 자율 경쟁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가난한 나라나 아니면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들 간의 그 무역이 서로 왕래하는 거를 갖다가 미국이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신흥 국가들의 발전을 더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미국의 이 과도한 관세 정책이 개발도상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어, 더 많은 거래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아, 무역 수지를 끌어올리는 게 쉽게 말하면 GDP를 끌어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그 결국에는 아, 무역량을 줄이게 되고 그 무역량 줄어진 만큼 개도국으로 이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개도국도 마찬가지로 생산을 늘려서 미국에 보내던 것을 계속 보내긴 하겠지만 다른 나라로 더 많이 보낼 확률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각 국가별로 적극적인 그 무역 교역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물건을 더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확률이 되고 교역량이 높아지면 그 교역량이 높아진 것 자체가 GDP의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미국이 쏘아 올린 관세라는 보험이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제외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대부분, 물론 규제를 받는 나라는 조금 예외일 수 있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 나라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기회가 돼서 더 성장의 어떤 발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게 국가 중심 세계 지도 기준으로 다자주의에 대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